여러분이 하고 있는 목표 측정의 주기 설정부터 완전 틀렸습니다. 월 단위 이제 버리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월 단위로 해야 될지 주 단위로 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봐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달력의 월 기준은 요일수가 굉장히 불규칙해서 지표 해석을 왜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대로 측정하고 분석하려면 7일 단위의 주기 기반 측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목표 측정 주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월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주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혹시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예를 들면 월 기준은 어떤 방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달력 월 기준으로 고객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앱에서 월별 게시물 수를 측정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월별 게시물 업로드 수라고 보시면 될 거겠죠. 사용자 A 테드는 매일 한 개의 게시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꾸준한 사용자거든요. 매일 한 개의 게시물을 올린다는 거. 그러면 2월에는 몇 개를 올렸을까요? 2월에는 아무래도 1월, 2월, 3월, 4월 요거 아시죠? 2월은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개를 올리더라도 28개의 게시물을 올리게 되고 3월은 1, 2, 3, 31일 있기 때문에 31개의 게시물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A는 꾸준히 업로드를 했지만 마치 3월에는 31일이 있기 때문에 활동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월 기준의 제가 말하는 한계점이긴 한데요. 이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 기준은 뭘까요? 반대로 고정된 28일, 정확히 4주를 두고 고객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똑같은 예시로 게시물 업로드 수를 측정하기는 하나 28일당, 그러니까 4주당 얼마나 올렸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또 역시나 테드는 매일 한 개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린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월 1일에서 1월 28일 동안은 여전히 28개의 게시물을 올렸을 거고요. 1월 8일에서 2월 4일 2차 측정 기간인 1월 8일에서 2월 4일 역시나 28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28개의 게시물이 측정되겠죠. 자, 이렇게 28일 동일한 기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 A의 게시물 수가 일관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 기준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주제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어디에서도 짚고 넘어간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확한 고객 행동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케팅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서, 그러니까 공급자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 기준, 우리 서비스나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비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마케팅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고객 행동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치만 제가 지적하는 게 요거인 거죠. 월 단위 지표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 행동 파악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 기준 측정의 한계점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월 기준 측정이란 매달 1일에서 말일까지 고객의 활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장바구니 추가, 구매, 회원가입, 첫 구매, 구독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고객의 활동하는 것들을 1일부터 말일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달력에 따라서 요일수가 불규칙하고 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표 해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28일, 30일, 31일 월마다 날짜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예시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행동은 같지만 어찌 보면 똑같이 매일 일주일에 한 개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개를 올렸음에도 2월 달에는 28개, 3월 달에는 31개, 이게 단순하게 한 명의 사용자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만 이게 한 명이 2명이 되고 6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해석하는데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즉 느린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탈 방지. 이탈을 당연히 절대적으로 이 고객을 한 번이라도 우리 당연히 이 고객들을 전환시키고 구매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탈을 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예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3월, 4월, 25년 3월, 4월 달력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3월에는 월요일이 5번입니다. 4월은 월요일이 4번밖에 없어요. 똑같이 달리 표현하면 3월에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10번이 있습니다. 4월은 비교적 8번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월요일에 대한 숫자가 달라지고 토요일에 이런 식으로 요일의 어떤 분포가 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나 패턴은 그대로지만 목표 달성률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월요일에 대부분 지표가 올라오잖아요. 트래픽의 지표가 올라오면 당연히 월요일이 많은 달은 당연하게끔 기대 매출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에 있는 4주 기준의 측정의 장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정된 28일을 두고 고객의 행동을 측정하는 거예요. 28일, 그러니까 4주, 28일 4주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측정 단위가 흐름을 반영하지, 이 측정 방식의 장점은 3가지로 조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뛰어난, 일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측정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월별 날짜 수에 따라 왜곡되지 않는다. 아까 그 월별 기준에 완전 정반대죠. 두 번째, 인간 행동의 주간 주기를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뒷장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아까보다 느린 월별 측정 기준은 제가 뭐라고 했죠? 느린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지만 요거는 비교적 동적인 행동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당연히 감지하면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센싱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이탈 중에 대한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게 특장점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 행동의 어떤 주기를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런 말입니다. 보통 물론 서비스마다 다르고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감안하고 들어도 대부분의 트래픽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통 요일 중에 월, 화요일이 트래픽이나 구매가 가장 높을 거예요. 가장 이렇게 높아서 쭉 올라갔다가 요일 하반기, 주 하반기가 되면서 당연히 트래픽이 떨어질 거고요. 토요일 날 최저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요일 날 다시 올라오는 이러한 여러분들 매출의 패턴이나 어떤 트래픽의 패턴을 한번 요일별로 잘라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일을 보는 4주 측정 기준을 도입을 해야지만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의 주간 주기를 반영한다라는 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영해 보세요. 모든 자료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월간 측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월간 보고서가 있다면 4주 기준으로 재설계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로 보면 좋으니까 당연히 월간 보고서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의 본질은 결국에는 목표는 무조건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4주는 항상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4주 기준의 측정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측정 기준의 공정성이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신뢰도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월별 대신에 4주 기준으로 KPI를 한번 세워봐라는 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측정 기준은 4주로 하되 여러 가지 보고 빈도, 뭐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분간 단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테드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관점에서 이 영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혼자 보지 마시고요. 우리 상사, 우리 팀장, 우리 팀원, 혹은 우리 대표님 이렇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한 번쯤 이 방식이 맞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래액 2조 규모의 대기업 이커머스 CRM 팀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현직자입니다. 시중에 현업을 하지 않고 강연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현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이론이 아닌 검증된 실무 경험만 제공한다는 점이 저의 차별성이라고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연매출 3조 이상 되는 글로벌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 컨설팅과 마케팅 강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 준비생들 마케터 대상으로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강연도 가능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